안녕하세요. 박인철의 나는 나 방송 14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합 개념을 배우지 못해서 그 수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저는 이상하게 참 운이 안 좋은 건지 그 교육 정책의 변동기를 그 20대마다 겪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이제 무시험지도가 터지면서 그 서울로 진학할 꿈이 이제 좌절을 맛봤고,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그것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1년 재수를 한 끝에 겨우 이제 또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그 이듬해 또 연합고사제로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우리 다음 그 입학생들부터 아주 수월하게 들어가게 되었고,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 3년을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또 들어갔더니 그 이듬해에는 졸업정원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 입학정원에 미달되는 사태가 돼서 굉장히 수월하게들 대학을 들어가는,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조금 학교를 한두 해 일찍 갔거나 아예 아니면은 한두 해 늦게 갔더라면 그런 그 어떤 그 변동에 편승해서 뭐 좀 더 쉽게 그 진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제 많이 아쉬웠었고, 그런 체험을 하면서 과연 교육 제도라는 것이 그 막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그 학부모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이제 부모들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?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. 근데 유태인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오늘은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?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. 그것이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어린이들의 어떤 인격 형성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만약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질문하는 훈련을 받고 자랐더라면은 뭐 집합 개념 못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그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고분고분 받아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,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려는 그런 자세들을 그 키워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물론 이제 제 자식들이나 뭐 조만간 태어날 손자들에게나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한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성공에 앞서서 주변의 어떤 이웃과 공존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줄 것인가,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제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
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독일에서는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런 것을 아예 습관화시킨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단시간에 경제적 그 성과와 더불어서 민주화도 이루고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을 이루어냈는데 어쩌면 이런 그 경쟁 일변도의 교육 그 환경이 어떤 그 모든 면에서 성취를 앞세우는 그런 면에서는 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런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그 어떤 그야말로 경쟁 일변도와 어떤 철저한 그 양극화를 가져온 결과가 그런 그 오로지 남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라는 경쟁심을 키워온 결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번영만을 그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시작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뭐 제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못 되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그 안정된 사회, 그러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현재 같은 그 경쟁 일변도의 사회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터득할 수 있는, 그래서 교육적인 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독일처럼 고등학교까지 아예 시험을 안 보는 그런 시스템은 당장에 채택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그런 경쟁보다는 그 협력을 우선시하는, 그 경쟁을 배제하고 그 개인의 능력을 그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 교육의 그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만 그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다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철학을 먼저 배양을 해야 우리가 그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현재 그 북유럽 국가들,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복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이 누리는 어떤 자유나 행복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독일식 교육 내지는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 기초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, 요즘처럼 그 해외 여행이 개방되어 있는 시대에 얼마든지 그런 나라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도입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어떤 그 교육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도 그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 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가 물론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어떤
그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기주의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, 근본적으로는 그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 교육의 한계가 그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, 오늘은 저 개인의 체험과 더불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그 나아가야 될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.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좀 더 누구라도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어떤 공론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네.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